네, 이제 김태훈 매니저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부탁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또 극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라운피플을 12월자에 관심주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무려 수익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자랑하는 날일까요? 제가 오늘 그런 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왜 겸손하세요? 네, 우선 아까 너무 달려간 것 같아가지고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때 라운피플을 제가 그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을 때 사실 어떤 후회를 좀 했었냐면은 너무 관심이 없었나였어요. 왜냐면 거래도 안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괜히 또 관심 없는 거 해가지고 뭐 너튜브에서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쯤이었나요? 예, 아마도 요 구간일 것 같아요. 요 정도였을 거예요. 요 정도. 쉬어가는. 예, 그러다가 다음날 며칠 뒤에 한번 좀 음봉이 좀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 터진 종목들 그리고 좀 이슈, 키워드와 좀 부합될 수 있는 거, 시장이 좀 키워드하고 부합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 종목도 AI 쪽 관련된 키워드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았었고 또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또 리오프닝 쪽으로도 또 나름대로 또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좀 부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키워드가 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너무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주가는 이 AI라는 테마를 좀 같이 타면서 좀 많이 올라갔지만 뭐 제가 리뷰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요 정도의 수익 구간을 줬다면은 사실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참기는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가신 분들 대단하신 거죠? 예,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었고 이제는 보유자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조금은 던지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 있죠. 이제 밑에서 다시 또 올라오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 또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스코넥이라는 종목도요.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이제 이번 달이죠. 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 2 쪽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포인트만 잘 잡으시고 이 시장의 키워드만 잘 분석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올 한 해는 키워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를 부탁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오늘은 지표 분석이 아니라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 조금 총 복습을 해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보조 지표들을 그동안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없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재료가 다 떨어졌나요? 정말 뜬금없는 보조 지표도 아니면 제가 만들 뻔했어요. 심지어 뭐 TY 뭐 지표를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내줄 보니까 NJ 뭐 이런 지표네. 뭐 그래도 됩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실 보조 지표들을 보더라도 사실 아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키워드 시장의 흐름하고 좀 맞아 떨어져야 되고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가져가는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 5% 먹으러 들어가는데 손절 나오면 한 10% 정도의 그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니까 한두 번은 운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도 그런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내 계좌 수익률은 우양하고 있거든요. 벌 때 조금 벌고 잃을 때 확 잃고 그런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약간 좀 이런 노하우나 그동안에 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복습은 사실 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실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또 그 복습이 가능한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MBT네요, 또.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점심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그 자료예요. 그 이미지 1월 5일 기준이네요. 1월 5일 기준으로 제가 그때 한번 그림을 이 차트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스토캐스틱과 그리고 뭐 ADX, 뭐 ATR 뭐 이런 관련된 많은 지표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MACD, 뭐 시그널선이나 뭐 K선이 D선을 돌파하거나 뭐 다양한 이 방향성을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변동성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같이 접근하셔야 된다. 이미 변동성이 터졌다라는 거는 뭐다? 이미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럼 먹을 게 생각보다 당장 그 자리에서는 얻을 거보다 잃을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뭐 스토캐스틱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또 여기도 이 검정색 선이 ADX거든요. 그럼 ADX가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ADX 값이 고개를 살짝 들 때가
어느 정도 변동성과 뭐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이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했고요. 또 제가 이전에 양음양 패턴에 대한 자료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대량 거래량이 유입되고 다음날 단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이나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추세가 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거래가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졌었고, 그 다음에 거래가 갑자기 급감을 하면서 단봉이 나왔습니다. 짧은 봉이 나왔고, 물론 뭐 다음 날은 쉬어갔지만 그 이후의 차트는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 게, 자, 이 보통 이 장대 양봉에 수반되는 거래량 이후에 그 거래량 추이를 봐야 돼요. 근데 네. 보면 이 거래량이 한 번씩 빵빵 터지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거래량 한 번씩 빵빵 터질 때 그때의 캔들의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양봉이네요. 다 양봉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저는 이 패턴들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네. 매집 주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장대 양봉에만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매집한 흔적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실제로 진짜 정확하게 양봉에서만 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론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때 들어왔던 수급의 주체들은 시장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가지 않았다. 예. 그럼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이 나야지 네.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기다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왜냐하면 요때 들어오셨던 분들, 네. 요때 손바뀜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여기 급등하니까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뭐 수급의 손바뀜이 좀 있었겠지만, 보통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급 주체가 느낄 수 있는 이 심리가 바뀝니다. 오. 왜냐하면 보통 고점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V자 반등이 어려운 거는 결국에 심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아. 보통 조금만 올라오면 내가 그치. 물렸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면은 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부르스 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는 이제 이거 쳐다보기도 싫어. 맞아요. 나 꼴 보기 싫어. 막 지겹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털어버리십니다. 네. 그래서 그때 보통 수급이 손바뀜이 되고 단가 자체, 그때 사셨던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물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계속 갖고 매물대, 계시는 악성 거지. 매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매물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수급으로 바뀌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 관심주로 좀 갔던 거고요. 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예. 맞아 떨어졌는지 볼게요. 요 상황입니다. 오늘자죠? 예, 오늘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양음량에 대한 부분들 이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밑에서 거래가 터지고 여전히 지금 사실 보면은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갭이 떠 있어요. 왜냐하면 갭이 떴다라는 거는 우선은 갭을 좀 줄이면서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변동성도 보셔라. 그러니까 방향성만 보지 마시고 변동성이 이미 급등한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마셔라.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고점에 사신 분들은 본전이거든요. 조금 맞아요. 그쵸? 아무리 예. 올라도 본전이니까. 차라리 거래가 터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다시 고개 들 때 그때 들어가면 괜찮은데, 보통은 이거 좋대 이러다 보면은 다 대부분의 네. 거래가 고점에 터지기 그쵸. 때문에 조금은 좀 자제하실 땐 자제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갔을 때는 또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쯤 들어가시는데 지금 우리 김태훈 매니저께서는 이렇게 좀 눌렸을 때 눌림목에서 가서 조금 더 많이 먹고 나오자, 이런 방법을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리뷰는 여기서 좀 네.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럼 공략이 가능한 종목은 무엇일지 이제 공개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종목명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대원미 왜 이렇게 수줍게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했었어가지고 이미 패를 깐 것 같아가지고요. 예. 네, 대원 미디어도 차트 볼까요? 네,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간단한 논리로 접근을 하는 종목이고요. 네. 자, 여러분들 솔직히 뭐 지지와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선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지선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말 그대로 내려가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려는 성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저항 가격대는 올라가더라도 그 이상은 잘 못 올라가는, 올라갔다가 거기서 맞고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가는 건데, 네, 사실 그러니까 보조지표 지지선은 하단이고 저항선은 상단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바라보시면 되겠죠. 되는데 네. 자, 보통은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선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것만 잘 보시고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만 잘 선택을 하셔도 확률은 높아집니다. 굳이 뭐 보조지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개, 5개 안 봐도요. 네. 이 추세선이랑 지지선, 저항선만 잘 판단하시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심플 이스트 베스트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간단한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좀 간단한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 근데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원미디어 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죠. 왜냐면 제가 보통 항상 이 지지선 여기 이렇게 여기서는 이 가격대가 지지선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여기 이탈하면서 이제는 맞아요. 저항선의 역할로 바뀌거든요. 네. 왜냐면 지지선 가격대가 이탈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꺾였다라는 거고 올라갈 때마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저항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맞았습니다. 근데 그 계속해서 그 가격대 저항받았던 가격대가 네. 오늘 최근에 좀 네. 돌파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확률적으로는 돌파가 됐기 때문에 좀 추세가 다시 한번 네. 좀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지금 보시면은 보통 주요 저항 가격대를 뚫으려면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거래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도 터졌고 요때도 한번 터졌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변동성도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네. 뭐 이동 평균선 간들의 이런 괴리도를 보면은 보통 이격이 좁다. 이격이 좁혀서 이제 좀 확산하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변동성도 상승 초입 구간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설명 들으면요. 그럼 돌파하고 나서 오늘 바로 사야 돼요? 아니면 캔들이 완성되고 그 다음날 사는 게 더 안정적일까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격에 달렸습니다. 바로 돌파하자마자 살 때는 네. 공격적인 분들 아니면 캔들 하나 완성됐을 때 확인하고서 종가 확인하고 사실 분들 중립 그리고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지지선으로 작용을 받는지를 확인하실 분들은 약간 보수적 투자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봉 말고 또 분봉을 보잖아요.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일봉은 아까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을 잡고 싶으시다면은 주기를 조금 더 짧은 차트 30분 봉을 보시면은 이 패턴도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같은 가격대 저항받다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돌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중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만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원미디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완벽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도 한번 볼까요? 자, 뭐 앞서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자체 웹툰 IP에 대한 확장성도 보장이 돼 있고요. 자회사 모멘텀도 있고 장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저항선 돌파한 거는 저희가 앞서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대원미디어 돌파했는데 오늘은 지났고요. 내일 당장 시초가에 매수를 할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7,000원에서 17,500원 밴드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대원미디어였습니다. 매장님 가깝게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네이버 밴드 이제 김태윤, MBN 김태윤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P 위성이나 인텔리안 테크, 세트리가이 등 이 위성 관련주 상승 초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장중에 급등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네이버 밴드 MBN 김태윤 검색을 하셔가지고 오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만한 이슈나 종목들, 테마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오셔가지고 자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훈 매니저 초록창 밴드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FMC 회의 결과가 새벽에 네. 발표되잖아요. 저는 네. 굉장히 떨려요. 잘 건가요? 자야죠. 저는 안 자고 3시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바로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 결과와 함께 저희 내주식을 부탁해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